0원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데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지?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소액으로도, 아니 거의 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투자 방법이 당신에게 맞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테스트한 5가지 투자 방법을 공개합니다. 각각의 장단점, 실제 수익률, 그리고 위험도까지 모두 투명하게 보여드리죠. 댓글에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투자 여정이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공유하는 건 제 개인적인 경험과 결과일 뿐이에요.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섹션 1. 개별 주식 앤드 부동산 투자. 첫 번째, 개별 주식 투자. 당신이 좋아하는 기업이 있나요? 매일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개별 주식 투자입니다. 학습 난이도는 높습니다. 왜냐고요? 주식은 단순히 이 회사 좋아 보이네, 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야 하고 경영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살 때 동네를 둘러보고 건물 상태를 체크하고 시세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최소 2년에서 10년은 보고 투자합니다. 단타?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죠.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 둘째, 배당금을 받는 것. 배당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이익의 일부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당신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주식을 팔지 않아도요. 이게 바로 진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수동소득입니다. 세금은 어떨까요? 한국에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 계좌가 있습니다. 이런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위험도는요, 매우 높습니다. 개별 주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하늘 높이 솟구치고 어떤 회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때 기술주 붐 때 몇 개의 주식을 샀습니다. 운이 좋게도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서 수익을 냈죠. 하지만 제가 투자한 다른 몇몇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예 사라졌어요. 다행히 전체적으로는 수익이었지만 만약 제가 그 망한 회사에만 올인했다면 전 재산을 잃었을 겁니다. 실제 수익률은 제가 테스트 삼아 무작위로 선택한 한 종목에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금은 오히려 30%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기업을 선택했다면 70%에서 거의 100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별 주식의 양날의 검입니다.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할 때 절대 한두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분산이 핵심이에요. 초보자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가상 계좌로 먼저 연습하세요. 많은 증권사 앱에서 모의 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짜 돈으로 실전처럼 연습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진짜 돈을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신탁. 부동산 투자, 그거 수억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 친구가 3,000명에게서 각각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를 3,000명이 나눠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리츠입니다. 당신은 빌딩의 문짝 하나를 소유하고 누군가는 창문을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은 벽돌 몇 개를 소유하는 셈이죠. 함께 빌딩 전체를 소유하고 수익도 함께 나눠 갖는 겁니다. 학습 난이도는 중간입니다. 실제 부동산을 사려면 복잡하죠.
중개수수료, 등기, 대출,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리츠는 주식처럼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물론 리츠가 어떤 건물들을 소유하는지,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오피스텔인지, 쇼핑몰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수익 구조는 훌륭합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수익의 최소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면 그게 바로 당신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수익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물론 리츠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세금 면에서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ISA 계좌를 통해 리츠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위험도는 중간입니다. 리츠는 개별 부동산보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건물에 분산 투자하니까요. 하나가 망해도 다른 게 버텨주죠. 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임대료가 떨어지고 당신의 배당금도 줄어듭니다. 실제 수익률은? 제가 테스트한 리츠 투자는 4년 후 약간의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배당금을 포함하면 오히려 1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리츠의 매력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손실을 메꿔주는 거죠. 섹션 2, 금투자. 세 번째, 금투자. 금은 영원하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화폐가 바뀌어도 금은 항상 가치를 유지했죠. 학습 난이도는 낮습니다. 금 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실물 금. 금화나 금괴를 직접 사서 보관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자산이죠. 하지만 보관이 문제입니다. 금고가 필요하고 도난 위험도 있어요. 금 장신구는 투자용으로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작비, 디자인비가 포함되어 실제 금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파니까요. 둘째, 금 ETF. 이건 금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금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이고 보관 걱정도 없죠. 수익 구조? 제로입니다. 금은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도 없고 이자가 붙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금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가치 보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죠. 세금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금 투자는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화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기도 하고요. 금 ETF는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도는 중간입니다. 금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금의 가장 큰 단점은 기회비용입니다. 금에 돈을 묶어두면 그 돈으로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잃는 거죠. 금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폭등도 드물지만 폭락도 드물어요. 실제 수익률은? 제가 테스트한 금 투자는 4년 동안 약 40% 수익을 냈습니다. 비트코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이었죠. 금은 마라톤 주자입니다.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금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금만 한 게 없죠. 특히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에 할당하면 다른 자산이 폭락할 때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섹션 3, 인덱스 펀드. 네 번째, 인덱스 펀드. 자,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인덱스 펀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한 번의 클릭으로 수백 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한꺼번에 소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의 마법입니다. 학습 난이도 매우 낮습니다. 개별 주식처럼 재무제표를 읽을 필요도 없고 어느 회사가 좋은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시장 전체가 당신을 위해 선택해줬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건 미국의 대표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사고, 기다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수익 구조는 중간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리츠만큼 배당금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배당도 주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요 인덱스는 연평균 8%부터 10%까지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매년 똑같진 않아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20%일 수도 있고 어떤 해는 플러스 30%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세금 면에서 훌륭합니다. ISA나 연금저축펀드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최적화된 구조죠. 위험도는 낮습니다. 개별 주식은 한 기업이 망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수백 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요. 한두 개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인덱스 펀드도 떨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갔죠. 실제 수익률은? 제가 테스트한 인덱스 펀드 투자는 4년 동안 약 8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복잡한 전략도 없이 그냥 사고 기다렸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제가 인덱스 펀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 자산의 대부분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스트레스도 덜하니까요. 클로징. 자, 여기까지입니다. 4가지 투자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개별 주식, 리츠, 금, 그리고 인덱스 펀드. 어떤 게 최고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 개별 주식이나 성장형 자산,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원한다면 리츠, 자산 보존이 목적이라면 금, 단순하고 꾸준한 성장을 원한다면 인덱스 펀드.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머지 자산에도 소액씩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오늘 투자한 작은 돈이 미래에는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생활비를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릅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공유한 건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당신에게 맞는 투자는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읽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시작하세요. 댓글에 시작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첫걸음이 10년 후 얼마나 큰 발자국이 될지 기대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투자, 재테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